이제 교재 431페이지 내용 가지고 볼게요. 문제 보면서 자, 다음 거래 자료를 메인 매출 전표에 입력하여 주식회사 미래산업 중소제조업의 일기 확정분 의제 매입세 공제신고서 및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작성하시오. 한도액을 계산하기 위한 일기 과세기간의 매출액은 예정신고분 1억, 확정신고분 2억 원으로 가정하며 예정신고 시 공제대상 의제 매입세액은 없는 것으로 가정한다. 자, 일단 중소제조업이라고 표현을 해줬죠. 이 말은 공제율 104분의 4라는 이야기예요. 공제율을 104분의 4고, 자, 이 문제에서는 의제 매입세 공제신고서,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작성하라고 했죠. 자, 아래 의제 매입세 공제대상 매입 내역에 사업자에게 매입한 것으로 전자계산서 수취분이, 그럼 53번 매입 면세고 전부 다 공제되는 걸로 입력하는 연습을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근데 지금 아래 그림은 지금 전체 입력인 것처럼 되어 있지만 의제료 매입에서 입력한 거예요. 아래 그림은 의제료 매입에서 입력한 건데, 자, 이번에는 의제료 매입 말고 그냥 일반 매입 매출 전표에서 입력해서 회계 처리하는 걸 해보고, 이 다음 문제에서 의제료 매입에서 하는 걸로 해볼게요. 그래서 이 그림은 지금 제가 여러분한테 설명하는 거하고는 틀린 그림이에요. 얘는 의제료 매입에서 한 거예요. 자, 그럼 매입 매출 전표로 가서 자, 전부 다 5월달이니까 5월달로 가고, 자, 5월 2일날 전자계산서 받은 거니까 53번 매입 면세고, 자, 여기에 의제 매입세 공제신고서에 자동 반영시킬 거니까 꼭 고금하고 수량 600이라고 써주시고, 품목 수량 써줘야 의제 매입세 공제신고서에 다 들어가요. 공급가액은 2,080만원, 거래처는 영월 농협, 전자계산서고, 거래 유형은 외상이라고 했죠. 2번 외상이라고 하고, 자, 원재료 옆에 적요 6번을 거는 거예요. 여기에. 자, 이렇게 하셨죠. 자, 이 방법으로 아래 4개, 3개 더 있는 거 똑같이 4일날 호박 40kg 312만원, 경산농협 외상 적요 6번 똑같은 방법으로 쭉 입력을 할게요. 네 개 다 적요 6번 거셨죠? 안 건 거는 안 들어와요. 적요 6번 해야지만 들어오니까. 여기 적요 6번이 다 들어와 있어야지 의제 매입세 공제신고서에 들어오지. 전 하나 빠졌어요. 그럼 얘 6번 안 건 거예요. 자, 입력
다 되셨으면 이제 의제매입세 공제신고서로 가서 자, 지금 1기 확정이죠. 5월달이면 4월부터 6월. 그러면 자, 이 세 개들이 들어와 있죠. 거래처는 3개고 영월 농협이 2개였잖아. 그래서 4개 쓴 게 들어온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에 보면 공제율이 104분의 4인데 102분의 2로 되어 있죠. 그럼 하나씩 하나씩 바꿔도 되는데 위에 보시면 여기에 공제율 일괄 변경이라고 있죠. 얘 클릭하시고 그냥 4 위에 공제율 일괄 변경 클릭해서 4라고 해서 엔터 치면 전부 다 104분의 4로 바뀌어요. 그냥 우리 회사가 어떤 업종이냐는 거니까 이건 다 똑같은 거죠. 어떤 건 102분의 2, 어떤 건 104분의 4 그런 거 없어요. 우리 회사 기준인 거니까 공제율은. 그럼 자, 전부 다 되셨죠? 그럼 전체 우리가 총 다 산 게 이번 확정신고 기간 동안 4,888만원 샀다는 거고 이거의 104분의 4가 188만원이라는 거예요. 자, 근데 우리 여기에서 한번 저장 버튼 눌러 볼게요. 예, 저장 버튼 한번 누르시고 눌렀죠? 그리고 부가가치세 신고서로 갑시다. 신고서에서 4월부터 6월 혹시 4월부터 6월 조회했는데 저장한 거 불러오시겠습니까? 라고 뜨시는 분들은 아니요 라고 해야지 새로 방금 입력된 것들이 불러와지는 거고 얘라고 하면 옛날에 어떤 모습을 볼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입력한 걸 반영시킨 걸 보고 싶으면 들어왔을 때 불러오시겠습니까? 창 떴을 때 아니요 라고 하셔야지. 아니요 라는 말은 새로 불러오세요 그 이야기예요. 자, 입력하셨죠? 그럼 여기 14번의 오른쪽에 4,888만원 들어온 거 보이시죠? 그런데 3개 안 나왔죠? 3개 안 나와 있죠? 3개 왜 공제되는 3개 왜 안 나왔냐면 지금 우리가 입력한 게 확정신고 기간이잖아요. 확정신고 기간은 한도 계산을 해야지만 매입세 공제액이 떠요. 지금 매출액을 안 썼다는 건 매출액이 없었다는 거야. 지금 여기에. 그래서 지금 얘가 납부할세 얘가 들어가게 되는 건데 얘가 부가가치 신고서에 들어가는 건데 매출액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반영시키려면 자 이제 우리 문제 위에 보시면 그래서 매출액이 예정신고 때 1억 확정신고 때 2억이라고 적혀있죠. 그러면 예정분 1억 확정분 2억 이렇게 써주시고 자, 입력하셨죠? 그러면 컴퓨터가 총 3억 산 것 중에 이번 과세기간 동안 예정 확정 동안 3억 산 것 중에 40%인 1억 2천이 한도라고 했는데 자 지금 여기는 확정신고가 들어왔고 예정신고가 있으면 더해서 써야 되겠죠. 1억 2천이 과세기간 한도잖아. 그죠? 이거 두 개 합친 거에 40%잖아. 그죠? 그런데 문제에서 예정신고 때 공제대상 의제매입세액이 없대요. 그래서 그냥 이번 확정가만 들어오면 되겠죠. 이해가시죠? 이번 확정가만 예정게 없기 때문에 그럼 이거에 104분의 4라서 이 금액 공제 대상인데 예정 때는 매입한 적이 없으니까 공제 받은 적도 없겠죠. 샀어야 공제 받지. 그래서 여기를 비워두는 거예요. 있으면 뺀 나머지 건데 그래서 188만원이 공제된다고 떴죠. 저장 버튼 누르시고 다시 저장 버튼 누르셨죠. 그리고 이제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F12번 새로 고침하면 이제 이 금액이 뜰 거예요. 새로 고침하면 이 금액이 떴죠.
됐나요? 여기까지 따라오셨죠? 자, 그럼 이제 이 문제에서는 요거 안 했는데, 다음은 이 188만 원만큼 공제되는 매입세액이 늘어났죠? 공제되는 매입세액이. 그래서 자, 일반 전표 이번 과세기간 종료일 6월 30일 날 차변에 부가세 대급금 188만 원, 대변에 원재료 타계정으로 대체 적용 8번 188만 원. 하셨나요? 그래야 지금 여기 신고서가 만들어진 이 부가세 대급금이랑 장부상의 부가세 대급금이랑 일치하게 되겠죠. 이것까지 해줘야 되겠죠. 자, 지금 제가 한 순서 TAT 2급은 여기까지가 한 세트로 8점이에요. TAT 2급은 매입 매출 전표가 이런 탭들 없고 그냥 입력하는 것밖에 없어요. 지금처럼. 그렇기 때문에 입력하면서 적용 6번을 거는데, 그 테스트는 당연히 의제 매입세 공제 대상 아닌 거, 사업자한테 증빙 똑바로 안 받거나 한 거 빼내고, 우리 시험도 세무사에도 그거는 테스트인데 직접 작성이라서, 그리고 나서 여기에서 입력한 게 여기에 반영되도록 하고, 여기에 반영되면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여기에 들어오도록 하고, 그리고 이걸 회계 처리하는 것까지가 한 세트예요. 이렇게 8점짜리가 TAT 2급에 나와요. 자, 그럼 이 순서도 기억을 하시고, 다음 우리 433페이지로 가서 회사 7700 한미 상사로 이동할게요. 자, 준비되셨죠? 자, 본 문제에 한해 당사는 법인 음식점으로 가정하며 의제 매입세액 공제 대상 원재료 매입 현황은 다음과 같다. 매입 매출 전표에 의제료 매입을 활용하여 자료 입력하고 제1기 예정기간에 의제 매입세액 공제 신고서를 작성하시오. 자, 그럼 이번에는 법인 음식점으로 가정한다라고 적혀 있죠. 그럼 공제율이 106분의 6이란 이야기고, 이번엔 의제료 매입 탭을 이용하는 걸 볼게요. 자, 그럼 아래 내용에서 처음 여러분들이 파악할 게, 자, 보면 신선농산, 핵살농산이 있죠. 얘 둘이는 사업자죠. 사업자한테는 꼭 적격 증빙, 계산서나 신용카드나 현금 영수증을 받아야 돼요. 그럼 얘 둘이는 사업자인데 봤더니 여기 지금 마늘은 영수증을 받았죠. 그럼 이 마늘 받은 거는 의제 매입세액 공제가 얘는 안 돼요. 얘는 안 되기 때문에 제외하고, 다음 또 우리 품명도 체크해야 돼요. 시험 때 막 음식물 쓰레기 처리 비용 막 이런 것도 막 섞여 있어요. 그런 건 대상이 아니에요. 그 다음 체크할 게 얘 음식점이죠. 농어민 매입부는 제조업만 되는 거예요. 농어민 매입부는. 그러면 음식점은 농어민 매입부는 안 되기 때문에 이것도 대상이 아니에요. 얘가 대상이 아닌 이유는 지금 우리 회사가 음식점이라서.
제조업이었다면 농업인이니까 징빙이 없어도 문제가 없는데, 그래서 공제가 되는 건데 음식점이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시험 문제 포인트는 이거예요. 되는 거 안 되는 거 추려내는 거. 그럼 지금 이제 되는 게 두 개밖에 없는데 신선농산을 보니까 1월 30일 현재 300만 원은 미사용분으로 남아있다. 이거 문제 없다라고 했죠. 사용 유무는 따질 필요 없다. 다 사용 안 해도 공제해 준다라고 했잖아. 수입산이라고 해도 공제된다라고 했죠. 얘는 함정. 그럼 600만 원 다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이제 얘 두 개만 입력을 할 거예요. 두 개만. 자, 실질적으로는 두 개 되는 거는 메인 매출 전표에서 의제를 매입을 해서 입력을 하고 이 두 개는. 그런데 안 되는 것도 원재료 산 건 맞잖아. 의제 매입세에 공제를 못 받는 거지. 그래서 얘 둘이는 원래 일반 전표에다 입력하는 거예요. 부가가치 신고랑 관련 없으니까. 회계상 그래 맞잖아. 돈 주고 사오잖아. 외상이든 뭐든. 그죠? 그래서 안 되는 거는 원래 일반 전표에 쓰는 거고 의제 매입세에 공제되는 대상만 메인 매출 전표에 쓰는 거예요. 그 스마트에이 때는 그렇게 시킬 거예요. 대상이 아닌 건 일반 전표, 대상만 메인 매출 전표. 문제에 적혀 있어요. 근데 지금 세무사의 시험은 되는 것만 대상만 입력하는 거니까, 자 그럼 이 두 개를 자 메인 매출 전표 여시고, 이번에는 의제료 매입 탭, 자 여기로 가시고 여기 탭 클릭하고, 얘 클릭하니까 이제 그림이 나오죠. 얘가. 그래서 앞에 앞문제 그림이 이 탭을 이용한 그림이다라고 제가 이야기한 거예요. 자, 그럼 먼저 1월 21일 날, 자, 이거 같이 할게요. 자, 전자계산서 받았고 외상인 거니까 53번 메인 면세고, 품목은 버섯, 수량은 200, 단가는 모르고 600만 원. 자, 여기까지 쓰셨죠? 그럼 여기 의제 구분 및 매입액의 작은 칸이 얘를 보고 쓰는 거예요. 시험 때는 1번이라고 기본 세트값 안 들어가 있거나 0이 되어 있으니까 지금 의제 매입세 공제하는 거니까 1번 의제 매입을 선택해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 1번이라고 써야 되는 거예요. 0이라고 되어 있으면. 그럼 1번이고, 공제율은 이 공제율도 지금 우리 기본 예제라서 맞춰 놓은 거지, 102분의 2 이렇게 되어 있으면 우리 법인 음식점이기 때문에 앞에 숫자를 6이라고 누르면 106분의 6이고, 4 엔터 치면 104분의 4, 2 엔터 치면 102분의 2로 바뀔 거예요. 그럼 지금 106분의 6이니까 106분의 6이고, 그리고 거래처는 신선농산. 자, 전자계산서죠. 1번 여, 그리고 외상이래요. 2번 외상에 원재료 옆에 적요 6번. 분개하셨죠? 그럼 해놓고 얘 보면 지금 우리는 버섯 사면서 600만 원을 줬는데, 그런데 아래 원재료라고 적혀 있는 금액은 600만 원이 아니죠. 106분의 6만큼은 부가세 대급금으로 그냥 처리해버린 거예요. 사오면서. 이해가시죠? 이 분개? 자, 다음 두 번째, 햇산농산에 2월 14일 양파 매입한 거. 얘는 카드로 한 거네요. 그러면 58번 카드 면세. 양파고 수량 500, 단가 300만 원. 1번 의제 매입세 공제율 106분의 6이고, 거래처는 햇살 농산이고, 카드사는 신한카드.
일반적인 상거래죠. 그러면 2번 외상이라고 하고 원재료의 적용 6번. 그럼 외상 매입금에 카드사가 확실히 붙겠죠. 됐나요? 자, 그럼 이제 입력 끝났으니까 의제매입세 공제신고서로 가서 (1월부터) (3월) 그럼 얘네들 전부 다 들어와 있죠. 그럼 아래쪽에 한도 계산하는 곳에 커서를 넣어보면 커서 들어가지나요? 안 들어가지죠? 왜 안 들어가질까? 그렇죠. 예정신고 기간이라서. 확정 때만 한도 계산하는 거라서 그런 거예요. 그럼 예정 때는 한도 계산 안 하고 그냥 해준다라고 했죠. 그래서 저장 버튼 누르고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가보면 1월부터 3월. 그러면 얘는 한도 계산 안 해도 세액이 들어와 있죠. 자, 그럼 지금 의제료 매입 탭에 입력했을 때 얘를 원재료 줄여주고 부가세 대급금으로 처리하는 회계 처리할 필요 있나요? 없죠. 왜냐하면 매입 매출 전표 입력할 때 알아서 지금 얘 입력할 때 분계가 이렇게 들어와 있잖아. 원재료 줄이고 부가세 대급금으로 처리가 되어 있잖아.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일반 전체 입력에 입력했을 때처럼 얘 부가세 대급금 늘려주는 분계를 안 해도 된다는 장점이 있는 거예요. 단점은 한도 초과할 수 있다는 단점이 있는 거고, 한도 초과하면 거꾸로 뒤집어줘야 되는 상황이 될 거고, 너무 많이 부가세 대급금 높였으니까 초과만큼은 다시 부가세 대급금 지우고 원재료 취득원가로 뒤집어줘야 되겠죠. 자, 이게 의제료 매입 탭인데 우리 세무사의 시험에서는 다른 말이 없어도 의제료 매입 탭으로 들어가세요. 왜냐하면 문제에 의제료 매입 탭에 입력하라는 글자가 안 적혀 있어요. 안 적혀 있는데 문제는 답안지가 나왔을 때 회계 처리를 보면 그 회계 처리가 이렇게 들어와 있어요. 부가세 대급금까지. 그럼 의제료 매입 탭을 이용 안 하면 내가 계산해서 다시 얘를 만들어야 되잖아. 이중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세무사의 시험에서는 매입 매출 전표에 입력하라고 언급되어 있으면 무조건 의제료 매입 탭 여기에서 그냥 입력을 해버리세요. 의제 매입세 공제 그냥 신고서 작성만 하라 그러면 작성하면 되는데 이제 매입 매출 전표에 입력해서 반영하라고 하면 이렇게 하라는 이야기예요. 세무이금엔 신고서 작성만도 시켜요. 자, 그래서 이제 기출문제 봅시다. 자, 572페이지. 회사는 284번. (572페이지) 회사는 284번 문경전자 하셨죠? 284번. 자, 문제 보면 문제 3번에 1번이에요. 이 문제에 한하여 당사는 음식업을 영위하는 법인 기업이라고 가정한다.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제가 공지를 기억하자고 한 거예요. 106분의 6. 자, 다음 자료 이용하여 21년 1기 확정 부가가치세 과세 기간에 의제 매입세 공제 신고서를 작성하시오.
단 의제 매입세 공제 대상이 되는 거래는 다음 거래뿐이며 불러오는 자료는 무시하고 직접 입력한다. 이번엔 의제 매입세 공제 신고서를 직접 작성하는 형식의 문제죠. 그러면 직접 쓰는 거예요. 자, 매입 자료를 보면 둘 다 사업자인데 계산서, 신용카드 받았으니까 증빙은 문제 없고, 물품명도 둘 다 농산물이니까 둘 다 의제 매입세 공제가 되겠죠. 그리고 추가 자료의 확정 기간이기 때문에 한도 계산을 위한 일기 예정 과세 표준, 일기 확정 과세 표준, 이 두 개를 알려줬네요. 그리고 일기 예정 신고 기간까지는 면세 품목에 대한 매입이 없어 의제 매입세 공제를 받지 않았다. 그럼 비워두면 되겠네. 신경 안 써도 되겠네. 예전 거는. 자, 그럼 이번에는 자, 직접 입력하는 거예요. 그럼 의제 매입세 공제 신고서로 가서 바로 신고기간은 일기 확정 4월부터 6월. 직접 쓰는 거 안 어려워요. 자, 공급자 F2번에서 먼저 서울농산, 취득은 2021년 4월 5일, 증빙은 1번 계산서고, 물품명은 농산물, 수량은 200kg, 매입가액은 1억 600만원이고 공제율은 106분의 6이다. 자, 다음 또 공급자를 F2번 눌러서 강남마트 2021년 5월 6일 신용카드 농산물 50 4,240만원 106분의 6이다. 되셨죠? 자, 그럼 이제 아래 한도 계산을 위한 과세 표준 예정 1억 4천, 확정 2억. 이번엔 한도 초과가 났죠. 그래서 한도만큼만 1억 3,600만큼만 해준다는 거예요. 지금 얘 보면 이거죠. 전체로 하면 이 금액이 돼야 되는 건데 매출액이 작기 때문에 1억 4,840만원 다 인정하는 게 아니고 한도인 1억 3,600만원까지만 지금 인정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공제되는 금액이 이 금액만 뜬 거예요. 지금 이 금액에 106분의 6만 인정하는 거죠. 컴퓨터가 해줘요. 그냥 어떤 의미인지만 이야기한 거예요. 근데 이걸 4올 때 의제로 매입 탭에 썼다면 이 두 금액의 차이만큼을 뒤집는 분기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의제로 매입 탭에 입력해버리면. 왜냐면 의제로 매입 탭에 입력하면 이 금액을 부가세 대급금으로 처리해버렸을 거거든. 만약에 그랬다면 부가세 대급금을 너무 많이 처리했죠. 이 금액만 해야 되는데, 그래서 부가세 대급금을 대면 보내고 차면의 원재료로 이 둘의 차이를 이제 회계 처리해야 되는 그런 단점도 있다라는 거예요. 편리한 점도 있지만 또 실수할 수도 있게 되겠죠. 이거 환급 많이 받으면 나중에 10% 이거에 10% 가산세를 맞아요. 많이 받으면. 자, 이게 이 문제였고, 이렇게 하면 끝이에요. 얘는 이것만 작성하라 그랬으니까. 자, 다음 교재 632페이지
291번. 632페이지. 두타전자. 문제 볼게요. 자, 이 문제 하나요. 두타전자는 과일인 사과와 복숭아를 가공하여 통조림을 제조하는 중소기업으로 가정한다. 그럼 중소제조업이니까 104분의 4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일기 확정신고 의제매입세 공제신고서를 작성하시오. 이번에도 의제매입세 공제신고서 작성만 시켰죠. 단 전표 입력은 생략하고 원단위 미만은 절사하며 불러오는 자료는 무시하고 직접 입력하시오. 자, 그럼 이번에도 의제매입세 공제신고서 작성만 시켰어요. 자, 매입 자료가 둘 다 사업자고 계산서, 신용카드 문제 없죠. 그리고 사과, 복숭아니까 문제될 거 없네요. 자, 그리고 확정신고니까 일기 예정 과세표준은 1,500, 확정신고 시 과세표준은 2,000만원, 기계 공급가액 500만원은 제외된 것이다. 지금 이 과세표준이라는 건 의제매입세 공제대상 원재료로 해서 매출한 과세표준인 거예요. 그래서 얘가 제외되어 있으면 잘한 거예요. 포함되어 있으면 뺐어야 되는 거였어요. 그럼 그냥 얘 금액을 쓰면 되겠죠. 그리고 3번에 예정신고 시 의제매입세액은 18만원을 공제받았다. 전에 이거 나왔을 때 문제 틀렸는데 아무도 이의제기 신청 안 하길래 안 하는 게 좋겠다 이 생각을 했던 거였어요. 왜냐면 자, 우리 의제매입세액 공제를 예정 때 받았으면 예정 때 매입액이 있으니까 받았겠죠. 이해가시나요? 그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죠? 샀으니까 공제받았을 거잖아. 그럼 예정 때 매입액이 468만원이 있어야 돼요. 예정 때 매입액이. 근데 매입액 안 알려줬죠? 제가 방금 468만원을 어떻게 계산했냐면 18만원이 나오도록 104분의 4를 하려면 468만원을 샀어야 118만원이 나와요. 근데 문제에서 그걸 안 준 거예요. 그래서 안 쓴 걸로 답 제시했어요. 제였으면 이의제기 신청했을 건데 푼 사람도 아무도 신경 안 썼기 때문에 아무도 뭐라고 안 했겠지만 문제 미스 난 거죠. 공제받았다면 사온 게 있는 거예요. 무조건 사온 게 있어야 공제받지. 그죠? 그래서 예시가 빠진 거예요. 자, 그럼 의제매입세 공제신고서에 가서 4월부터 6월 자, 공급자의 F2번 눌러서 한솔 청과. 취득은 2021년 5월 31일. 첫 번째는 계산서고 사과 1000개 1000만원 104분의 4다. 다음 두솔 청과 2021년 6월 12일 신용카드 복숭아 500만원 104분의 4다.
자료 2번에 과세표준 1,500, 확정거 2,000. 방금 제가 뭐라고 했던 게 여기에 468만 원을 알려줬으면 더해줘야 됐다는 이야기예요. 만약에 468만 원 알려줬다면 더하는 거예요. 알려줬으면 안 더해가지고 많이 틀렸을 건데 안 알려줘서 많이 맞춘 거예요. 오히려 어떻게 보면. 그죠? 그런데 지금 이 금액이 그럼 나왔는데 예정신고분은 18만 원 공제받은 거 있으니까 뺀 나머지를 공제받아야 되겠죠. 지금은 과세기간 한도잖아.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예정 때 공제받은 거 한도 계산 없이 공제받은 거 뺀 나머지 이 금액이 이번 확정신고 때 공제된다. 이렇게 하고 저장하면 얘는 끝이에요. 자, 지금 우리 교재에 있는 기출문제에서 지금 이 앞쪽에 회차였어 가지고 매입 매출 전표에 입력해서 반영하라는 문제가 안 나왔어요. 근데 자주 원래 세무사의 시험은 이렇게 직접 작성시키는 게 주로 나오는데 의지로 매입을 홍보하고 싶었나 봐. 그래서 세무일급 동시에 연달아서 막 내고 막 그러다가 지금 우리 책에 있는 거는 우리가 총 몇 회분이었죠? 78. 한 15회분 정도가 여기 들어가 있죠. 총 15회분. 15회분이면 뭐 2년 만밖에 안 돼요. 1년에 6번이니까. 그렇죠? 그 이전 할 때의 문제들은 매입 매출 전표에 입력을 시켰기 때문에 근데 우리 때도 시킬 수가 있겠죠. 시켜서 반영하라고. 그러면 꼭 의제로 매입 탭에 입력하는 걸로도 기억을 해두세요. 근데 주로 세무사의 시험은 서식을 직접 작성을 시켜서 구현하는 거예요. 우리 연습할 때는 앞에 매입 매출 전표 입력해서 반영되는 걸 구경했죠. 그 상황을 그대로 구현해내라는 거예요. 이 서식을. 그게 세무사의 시험의 일반적인 스타일이에요. 자, 이렇게 하면 저와 같이 이제 의제 매입세 공제 신고는 끝났고, 자, 다음 이제 435페이지로 갑시다. 435페이지. 사람들이 책 내용을 좀 줄여달라고 했다고 이런 부분을 줄여버렸네. 자, 이제 저하고 대손 세액 공제 변제 신고서를 볼 거예요. 대손세액 공제 변제 신고서를 이제 볼 건데, 자, 세액 공제와 세액 변제, 먼저 이 두 개의 차이가 뭐냐면, 세액 공제는 빼달라는 거죠. 그건 내가 지금 물건을 외상으로 팔았는데 그래서 팔면서 세금계산서를 외상으로 끊어준 거예요. 그럼 세금계산서 발행을 했으면 무조건 우리는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 돼요. 근데 상대방이 나한테 돈을 못 갚는 상황이 되어서 그 부가가치세 안 내게 해달라고 세액 공제 신고를 하는 거예요. 매출세액 빼달라고. 그러면 대손세액 변제 신고서라는 건 뭐냐면 반대로 내가 외상으로 물건을 사왔어요.
그리고 세금계산서를 받은 거야. 그런데 돈 갚기도 전에 걔가 파산이 돼버린 거예요. 그럼 난 부가가치세를 준 적이 못 주겠죠. 주고 싶어도. 이 부가가치세는 내가 줬다가 돌려받는 거잖아. 세무서에. 그런데 준 적이 없으면 공제 받으면 안 되겠죠. 그런데 세금계산서 받았으니까 그 매입세에 공제 안 받겠다라고 이제 변제 신고하는 거예요. 어떤 상황인지 이해가시죠? 그럼 이 공제신고서하고 변제신고서는 어떻게 보면 공제신고서는 매출세액 이야기고 변제신고서는 매입세액 이야기죠. 이해가시나요? 그럼 자, 우리 일단 3005번 회사로 가서 자, 대손세액 공제신고서를 들어가 보면 대손세액 공제신고서 자, 너무 빨리 들어갔나요? 탭이 대손 발생 탭과 대손 변제 탭이 있죠? 그죠? 자, 그럼 대손 세액 공제 신고서는 대손 발생 탭인 거고 부가가치세 신고서 8번 얘는 매출세액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 8번. 자, 그리고 대손 세액 변제 신고서는 대손 변제 탭을 이야기하는 거고 부가가치세 신고서 47번 칸인데 얘는 매입세액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일단 이 두 개가 혼돈이 오시면 안 돼요. 매출세액을 못 받게 됐으면 부가가치세 신고서에서 매출세액에서 빼고 근데 그걸 내가 뒤늦게 회수하면은 다시 내겠다고 부가가치 신고서에서 매출세액이 더하는 거예요. 대손 당하든 회수하든 여기에서 노는 거고 매출세액은 매입세액은 내가 매입세액을 안 줘서 공제 받으면 안 되면 매입세액에서 빼라고 빼꾸고 그런데 상대방이 다시 나타나서 돈 달라 그래서 줬으면 공제 받아야 되니까 매입세액에서 더할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더하고 빼고 여기서 더하고 빼는 거지 이 탭을 넘나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두 개의 탭은 성격이 아예 다른 탭이에요. 부가가치 신고서 연결된 위치가 틀리잖아요. 그죠? 그래서 자 우리는 지금 이 대손세액 공제신고서는 이 신고서 작성은 별로 안 어려워서 잘 안 나와요. 그런데 부가가치세 신고서 작성하는 곳에서 여기 있어야 됐지 여기 있어야 됐지 구분 잘하게 플러스 마이너스도 잘 알아야 되고 회계 처리에서도 대손세액 공제를 받았다 안 받았다에 따라서 대손 회계 처리 대손금 회계 처리가 틀리잖아요. 그래서 우리 시험에서 낼 수 있는 위치가 세 군데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자 이다음 시간에 제가 쭉 설명을 드릴게요. 자 쉬었다 합시다.